요즘 대이직, 대퇴사 시대라고들 하죠. 평생 직장이 사라지면서 나에게 더 맞는 보수와 분위기의 회사를 찾아 길을 떠나는 분들이 정말 많은 시대예요. 이직이라는 건 사실 계기만 좀 다를 뿐이지 우리 같은 HSP 기질을 가진 사람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 역시 약 7년 동안 5번 정도의 이직을 거쳤어요. 사람마다 이직하는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저는 회사에서 느꼈던 고통을 스스로 버티기가 힘들었고 나에게 조금 더 잘 맞는 환경과 성취감을 찾고 싶어서 계속 자리를 옮겼던 거였어요. 영업이라는 직무는 유지하면서도 제약에서 가전으로 또 AI 분야로 업종, 즉 도메인이라는 것 자체를 계속 바꿔보려고 시도를 했던 게 그 증거였죠.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은 우리처럼 예민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직장에서 버티고 적응하기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그 화살을 나 자신에게 돌리더라고요. 내가 모자라서 그래. 다음 회사로 가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이직을 고민하고 또 실행으로 옮기면서요. 저도 정확히 그 과정을 거쳐온 사람으로서 아직 취업을 안 하셨거나 지금 직장에서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 중인 분들께 주제넘지만 제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생각과 방법을 나눠보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총 5번의 이직을 했어요. 첫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시작을 해서 외국계로 옮겼고 다시 중견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을 거쳐서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업종도 제약, 의료기기, 생활가전, AI까지 정말 다양하죠. 접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딱 하나 공통점은 전부 영업직이었다는 거예요. HSP 기질을 가진 분들 중에서는 직무 자체를 아예 바꾸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너무 공감하고 실제로 시도도 해봤지만 결국 성공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이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이직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가 여러 번 옮겨보면서 느낀 건데, 이직을 통해 진짜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딱 3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급여, 두 번째로 출퇴근 거리와 시간, 세 번째로 지금 나를 괴롭히는 특정 그 사람. 사실 이 3가지 정도를 제외하면 내가 회사를 옮긴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잘 아시다시피 어느 곳을 가든 이상한 사람은 꼭 있고 이해하기 힘든 조직 문화나 분위기도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회사만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예민한 안테나들이 쉬지는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똑같은 이유로 다시 힘들어지더라고요. 어찌 보면 참 우울한 이야기 같기도 하죠. 어디로 가고 어떻게 옮겨도 똑같다는 게. 그럼 이런 고통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걸까요? 제 대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예요. 세상이 갑자기 변하거나 회사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똑같고 우리가 그걸 강제로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맞아요. 하지만 회사를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대처하는 방식을 바꿔보면 같은 상황도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번 회사는 좀 낫겠지. 이번 상사는 좋은 사람이겠지. 하는 기대를 품으면 100% 실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저는 내가 회사나 타인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부터 인정하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이직의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직만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대신에 회사 밖에서 내가 혼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처럼 조금 더 멀리 내 미래를 고차원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은 회사에서 필요한 소득을 얻으면서 다가올 미래에 나만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어요. 뭐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너는 이직도 그렇게 많이 해봤으면서 왜 나한테는 하지 말라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멀리 바라보고 후회가 가장 적게 남는 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야 옮기더라도 훨씬 만족감이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스스로에게 딱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피하고 싶은 것 말고 이직을 통해 진짜 얻고 싶은 게 뭔가요? 두 번째, 이런 곳은 제안이 오더라도 절대 안 가. 라고 하는 나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만약에 옮기는 회사도 상황이 비슷하다면 그 다음 대안, 플랜 B는 생각해 두셨나요? 이건 제가 지금 다니는 대기업으로 이직 준비를 할 때 스스로 했던 질문들이에요. 음,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제 대답을 한번 말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 진짜 얻고 싶은 거에 대해서 저는 안정적인 환경이라고 답을 했어요. 결혼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 혼자 회사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없다면 차라리 가장 안정적인 곳에서 마음 편히 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IT 분야로 넘어온 이상 시장 1등 회사에 가서 제대로 배워보자는 목표를 정했죠. 그래서 대기업만을 노렸고 감사하게도 합격을 해서 합류하게 됐어요. 도피성으로 이직을 하면 어디를 가든 결과는 똑같아져요. 두 번째, 절대 안 간다라는 기준을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이번에는 스타트업만큼은 좀 피하자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 성향상 뭔가 새로운 걸 경험을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성취감을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회사 전체가 흔들릴 때 오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플랜 B.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어느 회사든 실제로 들어가서 속사정을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여기도 내가 했던 기대와 다르다면 일단 회사는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면서 내 개인 사업이 됐든 아니면 다른 소득수단이 됐든 천천히 준비를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이거는 제 작은 경험에서 나온 팁인데요. 예전에는 이직할 때마다 이번엔 무조건 3년, 이번엔 무조건 5년은 버텨야지 하고 길게 목표를 잡았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제 목을 죄고 더 큰 중압감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딱 올해까지만 보자. 딱 1년만 다녀보자. 하고 짧게 끊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목표를 조각내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이직을 하고 나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사실 어느 회사든 새로운 사람한테 처음부터 엄청난 성과를 기대하진 않아요. 아무리 경력직이라고 하더라도요. 적응하고 녹아드는 게 먼저니까 수습기간도 두고 OJT도 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 일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너무 과하게 예스맨이 되거나 야근을 자처하면서 내 에너지를 100% 이상 쏟아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 배터리가 100인데 130, 150을 써버리는 거죠. 저도 이 조절이 안 돼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대기업 상사에서 인턴을 할 때 제 사수가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사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데드라인으로 일주일을 준 업무를 하루 이틀 만에 전부 다 끝내놓고 보고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더 할 일이 없을까요? 라고요. 그때 사수가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땡땡아, 너 일 빠르게 잘하는 거 인정해. 근데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절대 그렇게 일하면 안 돼. 일은 네 에너지의 80% 정도만 쓰면서 여유 있게 해야 돼. 네가 만약에 120%를 보여주면 회사는 다음번에 너에게 130%짜리 일을 주고 그 다음엔 150%를 기대하게 돼. 결국 넌 거기에 맞추다가 혼자 지쳐서 튕겨져 나가는 거야. 네 페이스를 찾고 그걸 유지해. 이 말이 지금까지도 제 직장 생활에 가장 큰 지침이 되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완전히 조절하진 못해요. 그렇게 그게 저에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 너무 처음부터 오버하지 말고 적당히 친절하고 적당히 일 잘하는 사람 정도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내 에너지를 20에서 30% 정도는 남겨둬야 머리도 쉬고 갑작스러운 자극이 들어왔을 때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제가 7년 동안 5번의 이직을 했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 기간 동안 저보다 이직을 더 많이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지금 이 시점에도 이직 서류, 이력서를 고치면서 밤잠을 설치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직을 여러 번 했다고 해서 그게 부적응의 증거나 실패한 인생을 뜻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나에게 더 맞는 환경을 찾아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온 나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여정의 흔적이라고 봐요. 이거는 HSP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께 해당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여러 번의 이직 과정 중에서 내가 놀면서 이직을 했나? 나 자신을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버티고 도전했던 거잖아.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이라는 사람의 가치가 바뀌지는 않아요. 이번 주말에는 뭐 시간이 좀 되신다면 시간을 내서 A4 용지 한 장을 펼쳐놓고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회사 밖에서 나 혼자서 해볼 수 있는 작은 경제 활동들이나 아니면 준비가 뭐가 있을지 차분하게 써내려가 보는 거예요. 회사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순간 마음의 짐도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밤도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랄게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